저는 이제 100세를 훌쩍 넘긴 나이로 세상의 많은 봄과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젊은 날들의 뜨거운 바람도, 중년의 무거운 짐도, 그리고 이제는 노년의 고요한 저녁 노을까지 이 모든 계절을 몸으로 겪으며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70세를 넘기셨거나 그 문턱에 서 계신다면 저처럼 긴 세월을 살아보니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잘 살았는가를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였지요. 더 가져야 한다. 더 올라가야 한다. 더 인정받아야 한다고 젊은 시절 저 역시 그 목소리에 휩쓸렸습니다. 새벽까지 서류를 붙들고 승진을 위해 밤을 지새우고 이웃보다 조금이라도 앞서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마치 끝없는 레이스에서 결승선을 향해 내달리는 운동선수처럼요.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그 결승선이란 것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0세 이후의 인생은 더 이상 속도와 양의 경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와 질의 여정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한국 노인 중 약 45%가 경제적 여유보다는 마음의 평안과 가족, 친구와의 관계를 노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습니다. 돈과 명예가 아니라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고요함과 따뜻함이 삶의 무게중심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유명한 학자 정약용의 이름을 빌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늙어가는 이가 가장 자주 되새기는 말을 하나 전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적게 원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어느 늙은이가 아니라 세월이 직접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제가 90이 훌쩍 넘어서도 여전히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햇살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하지 않고 지금 내 손안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후 여러분이 정말로 잘 살아오셨다는 증거가 될 6가지를 제 긴 인생의 눈으로 하나씩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6가지는 화려한 상장이나 은행 잔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가장 단단한 보물들입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몸과 정신, 진정한 친구 한두 명,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나만의 작은 취미와 소일거리, 이 중에서 서너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황금기를 아름답게 맞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물, 마음의 평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평화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세월이 쌓여 100세를 넘겼지만 젊었을 적에는 마음이 고요한 날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불타오르고 작은 오해에도 밤새 뒤척이며 세상의 불공평함에 이를 갈았지요.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결국 자신을 태우는 불꽃이라는 것을 오래전 한 현자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수철 손에 쥐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손바닥이 타들어간다. 70세를 넘기신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오래된 원망이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 친구의 배신, 가족 간의 오해, 그때는 당연히 화가 났고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숯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는 무기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처마저도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스승이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 실태조사 최근 자료 기준을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마음의 평화와 정서적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비율이 60%를 넘습니다. 반면 지속적인 분노나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은 건강 상태와 삶의 만족도가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강력한 약이며 가장 값진 재산이라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감사로 시작합니다. 어젯밤 편안히 잠들 수 있었던 것, 오늘도 햇살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인정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하루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웃이 좋은 일을 이루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가슴 아파하는 마음, 그게 바로 평화가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압니다. 평생 쌓인 감정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천천히 짐을 풀어보십시오. 오늘은 한 가지 원망만 내려놓아 보자. 내일은 또 한 가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어깨가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어서 두 번째 보물, 건강한 몸과 정신입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건강을 가장 쉽게 담보로 삼았습니다. 나중에 돈 벌면 건강 챙기지 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스트레스는 술과 담배로 달래고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7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건강만큼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통계청과 보건복지부의 최근 자료를 보면 70세 이상 한국 노인 중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ADL을 수행할 수 있는 비율은 약 75% 정도입니다. 스스로 세수하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그때 조금만 더 몸을 아꼈더라면 하는 후회가 얼마나 많은지. 건강한 몸은 계단을 오르내리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손주와 함께 산책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건강한 정신은 더 중요합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아도 자신이 누구인지 사랑하는 가족 얼굴을 알아보고 오늘 하루를 맑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의 약 15-20%가 경도인지 장애나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감기처럼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그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완벽한 건강을 바라지 마십시오. 나이에 맞는 건강이면 충분합니다.
혈압이 조금 오르고 관절이 뻐근해도 큰 병 없이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벼운 체조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작은 습관이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몸과 정신을 이미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가장 단단한 기반 위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보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물, 진정한 친구 한두 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들지만 그 대신 관계의 깊이는 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동창회에 열심히 나가고 직장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얼굴을 비쳤지요. 그러나 70세를 넘기고 보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는 손에 꼽힙니다. 진정한 친구는 화려한 날에 함께 웃는 사람이 아니라 어두운 밤에 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80대 중반에 큰 병을 얻으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연락 한 번 없이 사라졌고 화려했던 인맥은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랜 친구 한 분이 매일 병실을 찾으셨습니다.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가져다 주고 가끔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내가 없으면 내가 심심해서 온다고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병을 이겨내신 후 그분은 말씀하셨지요.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외롭지 않다. 한국의 최근 노인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비율이 20-30%에 달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나 가족과의 교류가 적을수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가까이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나 지인이 한 명 이상 있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피상적인 인사말을 주고받는 수십 명보다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하는 한두 명이 훨씬 소중합니다. 그런 친구와는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함이 없습니다. 차 한잔 앞에 앉아 건강 이야기, 손주 자랑, 가끔은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추억을 나누며 웃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알고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럴 수 있지 하며 받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지고 성격이 까다로워질 수 있지만 진정한 우정은 그런 부분까지 포용합니다. 네 번째 보물은 가족과의 화목한 관계입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지만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어릴 적에는 부모의 말을 잘 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길이 부모의 기대와 다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70세 이후에도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연락하고 명절이 아니어도 찾아오고 가끔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것은 부모로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사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내가 그렇게 키웠는데 왜 하며 원망했을 텐데 그 할머니는 조용히 곁에 계셨습니다. 내가 힘들 때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라는 한마디가 아들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어머니를 모시며 엄마가 제 인생의 가장 큰
버팀목이었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며 장점도 단점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설렘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깊은 신뢰와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서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함께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미소 짓게 됩니다. 손주들이 찾아와 무릎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노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새삼 느낍니다. 물론 모든 가족이 이상적일 수는 없습니다. 오해와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가 아직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보물은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70세를 넘긴 나이에 매달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 망설이지 않아도 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많은 분들을 보았습니다. 화려하게 살다가 노후에 빈털터리가 된 분도 있고 평생 검소하게 모아두어 마지막까지 스스로 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수십억의 재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이나 저축으로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고 약값이나 입원비가 나와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정도면 충분합니다. 통계청의 최근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 중 월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약 68%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매달 돈 걱정 없이 산다는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돈 걱정이 사라지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다시 가족과 친구에게 더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젊었을 때 저 역시 조금만 더 벌면 하며 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노자의 말을 새삼스럽게 되새깁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다. 명품 가방이나 비싼 외식 대신 집에서 끓인 된장국 한 그릇과 편안한 옷 한 벌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위험한 투자나 확실치 않은 곳에 손을 대지 않는 것도 지혜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검소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 그게 진정한 경제적 자유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보물은 자신만의 취미나 소일거리입니다. 은퇴 후 가장 큰 적은 바로 텅 빈 시간입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만 나면 이것저것 해보겠다고 다짐했지만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가 하루를 채워주고 그 하루가 모여 노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한국의 노인 여가 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규칙적으로 취미 활동을 하는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우울감이 40% 이상 낮고 주관적 건강 상태도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책 읽기, 산책, 원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벼운 체조를 한 뒤 창가에 앉아 책 한 장을 읽습니다. 때로는 옛날 일기를 펼쳐 젊은 시절의 나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들이 쌓여 하루가 의미로 가득 찹니다.
한 지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가 되신 그분은 은퇴 후 처음에는 무기력에 빠지셨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서 서예 강의를 듣게 되셨고 이제는 매주 붓을 들고 글씨를 씁니다. 손주들에게 새 인사장을 직접 써주시고 가끔은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전시도 하십니다. 붓끝에서 나오는 먹물이 내 인생을 다시 쓰는 것 같아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늦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손주와 영상 통화하는 법을 배우거나 온라인 강의로 역사나 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삶은 계속 자랍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취미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적절히 섞는다면 외로움도 덜하고 매일이 조금씩 기대됩니다. 이 6가지 마음의 평화, 건강한 몸과 정신, 진정한 친구 한두 명, 가족과의 화목, 경제적 안정, 그리고 나만의 소일거리 이 중에서 서너 가지만이라도 가슴에 품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모두 다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제 6가지 보물을 모두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건강한 몸과 정신, 진정한 친구 한두 명, 가족과의 따뜻한 유대, 경제적 안정, 그리고 나만의 작은 취미와 소일거리,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이미 가슴에 품고 계신 분이라면 저는 단언컨대 여러분은 인생을 참으로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모두 다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이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저는 100세를 넘긴 지금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음에, 사랑하는 이들의 얼굴이 아직 기억에 남아 있음에, 그리고 지난 세월이 제게 남겨준 지혜에,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급했습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 한 현자가 말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느냐에 있다. 70세 이후의 시간은 끝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자유로운 시작입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대로, 그러나 그 원함이 욕심이 아닌 지혜에서 나올 때 삶은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는 이제 그만두십시오. 모든 실수와 실패, 놓친 기회들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안아주고 고맙다고 말해주십시오. 미래에 대한 불안도 내려놓으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그 모든 걱정은 지금 이 순간을 빼앗을 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소중히 여기되 내일에 대한 작은 희망은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여러분이 겪은 인생의 한 장면, 한 장면을 들려주십시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단다. 그때 이렇게 해서 이겨냈단다 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세상 어떤 책보다
귀한 지혜가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젊은이들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작은 운동, 균형 잡힌 밥상, 규칙적인 검진, 그리고 마음이 아플 때는 혼자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하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도 좋습니다. 경로당, 복지관, 동네 모임에서 비슷한 또래의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예상치 못한 따뜻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을 꼭 안아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이미 충분히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세상에 빛나는 보물입니다. 노년은 황혼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음미하십시오. 창밖 새소리에, 따뜻한 차 한 잔에, 가족의 웃음소리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평화롭고 따뜻하고 조금씩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잘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살아가실 것입니다.